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팀입니다. 오늘도 스타트업이 많은 궁금증을 함께 알아보는 스타트업 Q&A 28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사연자 질문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많은 제조업 스타트업 분들이 좀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시제품 제작 지원이 아닌 사업 지원금으로 제품이 판매까지 할 수 있는 정부 지원 사업이 있다면 알려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많은 창업 지원금들이 그 시제품 제작을 위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제품이 생산, 즉 양산까지 다 할 수 있는 지원금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질문을 두 가지로 분해를 해보면 첫 번째는 나는 현금이나 대출을 쓰지 않고 순수 지원금으로 제품을 양산까지 쭉 하고 싶다. 그런 의미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시제품 제작 단계까지 지원은 알겠는데 그 이후에 양산 단계 지원이 있느냐라는 두 가지 질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좀 더 남겨드렸어요. 혹시 지역은 어디십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지역은 전라도 광주광역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관련된 여러분이 어떻게 내가 제조업 스타트업으로 해결해야 되지? 라는 그런 궁금에 대해서 같이 한번 파헤해 보도록 할게요. 미리 좀 결론적으로 되면 완벽하게 지원하는 자금은 없습니다. 완벽하게 제품이 양산까지 풀로 저도 그런 지원금들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지원금이 완벽하게 없기 때문에 되게 회계적으로 이렇게 끊어야 됩니다. 회계적으로 끊어서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는 데까지 한번 끊어보고 안 되는 부분들은 현금이나 대출, 투자금을 이용을 해야 된다. 라는 쪽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지원금을 풀로 다 받았다고 하는 경우도 가끔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이템에 따라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저희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정부 지원금이 지원 범위에 대한 부분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 지원금 같은 경우는 요 중간에 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여기서 노란색 부분이 아마 정부 지원금으로 커버가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의 자부담금이라던가 대표자의 인건비는 대부분이 정부 지원금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세금 같은 경우, 그리고 일부 뭐 식비 같은 이런 여유적인 비용들 그런 경우도 지원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지원이 되는 부분들이 요 개발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인건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수수료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마케팅 쪽에 대한 부분들이 지원금으로 해결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제조업으로 가게 되면 좀 더 이 비중이 좀 더 세분화돼서 우리가 좀 따져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는 제가 이제 직접 제조하는 부분이 있고 OEM 제조하는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의 스타트업이 OEM 제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OEM 제조하는 경우만 따로 이렇게 하나의 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복잡하죠? 네. 그래서 크게 나눠봤을 때 우리가 어떤 제품을 찍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눈에 보이는 요런 이런 뭐 텀블러를 만들어요. 텀블러를 만드는데 플라스틱으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금형을 찍어야 돼요. 그런 경우 기구부에 대한 파트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끔 막 음악도 나오고 뭔가 센서가 있어. 그러면 회로부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관련돼서 뭐 소프트웨어, IoT 기능이 들어간다. 뭐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구부, 회로부, 그리고 소프트웨어에서 아마 양산을 할 때는 파트별로 이렇게 나눠준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여기서 먼저 따져보는 게 파트별로 따져봐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요. 기구부에서 우리가 제품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품 개발비는 앞에 다른 뭔가의 사업으로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럼 이제 양산 쪽에 들어갔을 때 양산 설계비를 받을 수 있냐? 가능합니다. 양산 설계비는 인건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런 금형 제작이에요. 문제는 금형 제작인데 이 금형 제작 같은 경우는 웬만한 창업 자금에서 시금형은 인정을 합니다. 시금형과 시생산은 인정을 하지만 양산금형 인정 여부가 아까 말씀했던 그 제목하고 가장 관련이 큽니다. 그래서 제품이 생산하고 판매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제품을 뭐 1000개, 10,000개 이렇게 생산하려면 그러면 양산금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금형이죠. 근데 시금형으로 하게 되면 시금형은 보통 10개, 50개, 100개 정도를 찍어볼 수 있는 그런 테스트 금형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금형은 우리는 무조건 정부 지원에서 인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양산금형 같은 경우는 인정이 되냐 안 되냐인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가 이제 아이템에 따라서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템 같은 경우 저희 예전에 경험상에서 그게 있었어요. 문을 여고 닫는 경첩 이런 부분 하신 분이 있었어요. 경첩 같은 경우는 시금형으로 만들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바로 양산금형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금형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시금형이 불가능한 제품이 있어요. 시금형이 불가능한 제품은 바로 뽑아야죠. 무슨 뭐 시금형이 있습니까? 그런 제품들은 시금형으로 뽑을 수 없는 제품들은 양산금형이라고 해도 정부에서는 지원이 당연히 가능해야 됩니다. 그렇게 봅니다. 대신에 어, 요 생산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성능 테스트만 할 수 있도록 시생산 비용만 인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제품들이 만약에 경우수가 복잡하죠. 시금형으로 찍을 수 있는데 그러면은 시금형하고 시생산이 기본적으로 정부 지원 특히 창업 지원금에서 우리가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 같은 창업 지원 패키지는 요 부분을 쓰라라고 공문엔 나와 있어요. 근데 기술에 따라서 시금형을 제작할 수 없는 경우 그럼 바로 양산금형 가는 게 맞죠. 왜냐하면 우리가 제품을 개발해야 되니까요. 대신에 생산을 MOQ 최소 수량이 500개다 100개다 그러면 그 정도까지 하는 거는 당연히 인정이 되는 게 맞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서는 생산 비용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 직접 생산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재료비를 쓰고 생산 비용은 쓰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따져보기도 합니다. 즉 양산에 대해서 한 번에 시원하게 지원하는 게 있냐라고 하면 죄송하지만 없다. 하지만 양산을 이렇게 끊어보고 아이템에 따라 따져봤을 때는 가능하기도 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업 지원금을 특히 이제 중기부나 이런 쪽에 창업 지원금을 받으셨을 때는 시금형 여부를 따져보시고 만약에 시금형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그냥 일반 금형으로도 우리가 제품 개발이 가능한지 그런 주무관청하고 여러분이 사전에 좀 협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 만약에 승인을 받으면 그대로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대신에 생산을 전부 다 하는 거는 양산에 해당되므로 MOQ에 해당하는 생산만 하게 돼서 여러분이 승인을 받으면 어떻게 보면은 창업 지원금으로도 어느 정도 금형과 생산이 가능하다 보겠고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경험적으로는 제품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금형이 불필요한 제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 예전에 기억에 만약에 우리가 손수건을 만든다. 손수건은 금형이 필요 없습니다. 이런 봉제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냥 바로 MOQ에 대해서 만들어 보는 게 제품 개발비가 되는 거죠. 그거를 인정을 안 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샘플을 뽑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제품 개발비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몇 개의 샘플을 만든 다음에 그걸 가지고 실제로 인증을 받고 마케팅을 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금형 단계가 필요 없는 경우는 바로 MOQ 생산으로 이렇게 간다라고 볼 수 있고 금형 단계를 가는 경우도 여러분이 승인을 받으면 양산 금형을 갈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승인을 못 받는 경우다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로 봅니다. 양산 설계 비용은 당연히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금형 제작 지원하고 관련해서는 양산 지원이 가능한 지자체 가능 자금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를 많이 지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을 제품 양산비 지원, 생산비 지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냥 개발 지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용어가 정부 기관에서 이렇게 서로 일치를 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자체별로 요 양산을 지원하는 자금이 있는 지자체가 있고 없는 지자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제조업 스타트업 관점에서 어떻게 돼요? 당연히 나는 이 금형비를 줄이고 싶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처음에 창업할 때 여러분이 소재지를 좀 따질 필요가 있게 되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위클리 창업 자금이나 이런 쪽에서 말씀드릴 때 많은 지자체 사업들이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지자체 이전을 조건으로 해서 우리는 지원을 하겠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금형 제작 지원이 있는 경우는 사업장을 옮길 생각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기본적으로 우리가 창업 지원금에서 여러분이 요 양산을 하고 싶을 때는 내 아이템이
일부 양산금형으로 적용이 가능한지를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만약에 안 된다고 할 경우라도 인건비랑 MOQ 생산 비용은 창업 비용으로 우리가 지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대단히 DNA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자체 자금을 조금 활용해야 되겠다라고 미리 설계를 할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런 생각이 없이 그냥 나오면 그냥 지원 사업 넣다 보면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양산 시기와 일정이 좀 꼬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음 회로부에 대한 검토입니다. 회로부도 마찬가지로 양산 설계 비용은 인건비로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회로 쪽에서도 역시 이런 인건 비용이 충분히 나가기 때문에 실은 여기 두 개 인건비만 좀 많이 보정을 하고 이쪽에 MOQ 비용만 빼도 상당수 많은 양산 비용들은 절감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100% 풀로 지원받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좀 보장을 할 수가 없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양산 비용을 절감을 시킨다면 70%나 80%까지는 정부 지원으로도 커버할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정말 잘 받는 경우 자부담을 제외하고 양산비를 지원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가능한 부분은 이 지자체 자금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회로 같은 경우는 금형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MOQ에 대한 시생산 비용은 가능하다. 그리고 조립 쪽도 당연히 가능하다. 그래서 부품 구매는 당연히 가능한 거고 조립 쪽도 당연히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회로 쪽에 대한 양산 개념은 조금 개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부품을 가지고 양산을 하냐에 따라 틀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500개 정도를 찍어보고 한번 시장에 팔아봐서 펀딩도 해보고 반응이 괜찮아. 그런 양산 수량을 늘리죠. 근데 내가 100개나 500개 정도를 만들어서 해봤는데 불량이 심하고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부품을 바꿔야죠. 회로를 교체해야 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회로 같은 경우는 한 번에 5,000개, 10,000개 이렇게 하는 건 되게 위험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100개, 300개, 500개 소량을 해보고 그 다음에 문제가 없으면 수량을 늘리고 그리고 문제가 없으면 수량을 늘리고 요런 쪽의 접근법을 만약에 간다고 쳤다면 충분히 여기에 대한 MOQ에 대한 비용은 전부 다 받을 수 있죠. 반대로 기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금형을 찍고 디버깅을 해주고 금형 양산 설계가 그런 거죠. 아무리 내가 양산 설계 잘했어도 금형을 찍어봐야 하는 거고 거기서 우리가 수정해야 돼서 디버깅할 부분들이 충분히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검토가 끝나서 사출 품질이 좋았을 때는 그때부터는 쫙쫙 뽑을 수가 있죠. 근데 회로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사업 써봐야 하는 그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회로와 기구는 양산의 내용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도 여기는 뭐 그냥 만들어서 버그 없으면 양산이죠, 그게. 그러니까 따로 양산이라는 표현을 크게는 하지는 않습니다. 인건비와 외주 개발비가 들어갑니다. 굳이 그렇게 된다면 소프트웨어를 꾸준히 이렇게 돌려보면서 디버깅하거나 유지 보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유지 보수 정도는 좀 감당을 해야 되는 내용이겠습니다. 그리고 인증비 같은 경우 당연히 가능하고 패키지 디자인 비용 당연히 가능하고 그리고 패키지 생산 비용도 MOQ에 대한 비용은 가능합니다. 즉 100개에서 300개 이 정도의 MOQ에 대한 비용은 당연히 정부 지원금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5,000개 만 개다 이런 경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OEM 제조 시에 MOQ에 해당하는 비용들은 웬만하면 지원이 된다. 그래서 회로든 디자인 패키지든 다 가능한데 문제는 금형 파트다. 근데 금형 파트는 아이템에 따라서는 양산 금형이 가능한 경우들이 충분히 있다. 의외로 있다. 그런 경우는 바로 지원금으로 금형 찍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시금형으로도 대체돼서 가능한 경우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허용이 안 될 수가 있고 그런 경우는 우리는 지자체 자금으로 가야 될 것이다라는 방향성의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례로 저희 위클리 창업자금 4월 넷째 주에 저희가 경기도 북부에서 하는 융복합 제작 지원 사업을 얘기 드렸죠. 그 사업은 융복합 제작 지원 사업인데 자세히 공고문을 읽어보면 양산 지원이에요. 금형을 찍어도 되고 생산비로 다 써도 됩니다. MOQ를 초과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이 최대 3천만 원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경기 북부에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지자체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보니까 어떤 지자체냐라고 제가 한번 여쭤봤던 부분이에요. 결론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중앙정부나 공공기관은 시제품과 시금형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되게 애매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쪽에서 이런 엔지니어 분들은 시제품 가지고 시제품이란 표현 쓰지 마라 이런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품이 완성도가 높으면 그냥 제품 개발이 끝나는 거지. 왜 시제품이란 표현을 쓰냐 그런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시금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금형 찍으면 바로 제품이 찍히는데 왜 시금형을 찍어봐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차피 금형을 찍어도 수정을 해야 되거든. 그리고 한 번에 그냥 가면 되지 왜 이렇게 가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랑 공공기관은 가능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만 요 중간에 있는 섞여 있는 내용이 양산 설계에 대한 부분이죠. 요 양산 설계는 당연히 지원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 시금형에 대한 부분이 아이템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템은 그냥 양산금형도 허용이 됩니다. 시금형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지원으로도 충분히 금형을 찍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여러분이 사전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MOQ 해당 범위 내에서는 지원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불복이 좀 있어요. 이 기관에서 좀 까칠하게 보시는 분 아니면 충분히 이거를 인정해 주시는 분 거기에 따라 달라져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금형을 찍으라는데 시금형을 찍을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일반 금형도 허용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이 사전 협의를 일단 중앙정부 사업을 선정되신 분은 해봐라. 근데 그게 안 된 경우는 지자체의 금형 제작 지원 사업이라나 양산 지원 사업으로 넘어가자. 이런 경우를 우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앙정부의 지원 사업은 대체의 경우 창업 지원이에요. 근데 지자체의 지원은 지자체에 소속된 중소기업 지원이거나 제조업 지원 아니면 기술개발 지원이라서 서로 간의 지원 자금이 유형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번과 2번은 동시에 받는 가능성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대신에 내가 속한 사업자 소재지의 지자체에 이런 지원 사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업마당이라던가 여러분이 지자체 관할기관 사업 그리고 테크노파크 이런 쪽 사이트들은 충분히 여러분이 알아놓고 미리 확인을 해줘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검색을 한번 좀 볼게요. 여기서 보면 기업마당 이렇게 제가 한번 홈페이지를 들어왔는데 기업마당이 들어온 거는 기업마당은 되게 지원사업이 정부기관의 지원사업 정보를 좀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이제 지원사업 공고를 보고 아까 전라도 광주 하셨으니까 광주를 볼게요. 그럼 광주를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사업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업들이 나와 있는데 요런 형태로 들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중소기업 맞춤형 성장 지원 뭐 이런 식으로 요런 내용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뭐 건당 얼마 지원 뭐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제조 쪽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넘어가고 그냥 제가 보통 보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광주 쪽은 미리 한번 봤는데 죄송한데 못 찾았어. 네. 근데 광주가 아닌 데서는 좀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참 이게 제가 못 찾아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업마당에서 현재 나온 걸 찾아볼 수가 있고 지금 안 나왔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팁은 뭐 광주 문화산업진흥원 이런 식으로 정보기관이 있잖아요. 광주 테크노파크 이런 기관이 있잖아요. 기관 홈페이지를 따로 한번 또 들어가 보세요. 그럼 그 기관 홈페이지에서 기업마당에는 안 올라왔지만 기관 홈페이지에 올라온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기업마당에 올라온 거는 현재 모집 중인 사업만 나온 거니까 지난 공고 보기를 눌러가지고 우리가 작년에 했었던 사업들이 있었는지를 쭉 한번 1년치로 좀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와 있는 것들이 있다면 좀 따져보시기를 바라겠고 왜냐하면 제가 창업 아이템을 모르는 상황에서 정확히 이거다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그래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한번 좀 따져보셨으면 좋겠고 광주시인데 내가 광주에는 만약에 지원 사업이 아무리 뒤져도 없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저 같으면 전남, 제조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합니다. 전라남도에 제조 분야를 지원하는 게 있느냐 이런 걸 한번 좀 따져볼 것 같고 그게 안 되면 아니면 키워드를 제조로 검색해서 광주가 아니라 그렇죠? 제조 쪽을 한번 또 좀 이렇게 찾아볼 필요가 있죠. 검색이 오래 걸리는 거는 그만큼 많기 때문이죠. 네,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좀 폭을 넓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생산. 그래서 아무튼 좀 지금 전라도 쪽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아예 그냥 이렇게 전라도 쪽으로 쭉
전남으로 이렇게 한번 해서 우리가 쭉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전남이 안 되면 내가 사업자를 이전한다 생각으로 전라북도로 그냥 여기서 이제 전북 이런 식으로 찾아가지고 볼 수가 있겠죠. 전북은 39개가 있네요. 사업이. 그래서 지금 현재 전북 사업들 같은 거를 쭉 보면서 혹시 맞는 것들이 있는지 찾아보고, 그래서 내가 속한 사업장 소재지를 먼저 찾아보고, 그리고 혹시 기업마다 같이 포괄적인 사이트에 없으면 옆에 있는 요 기관들 사이트도 찾아보고, 그렇지가 않다 그러면은 옆에 또 다른 동네 또 한번 찾아보고, 그런 식으로 한번 좀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광출 제가 못 찾았어. 혹시 근데 이 영상을 보신 다른 분들이 좀 알려주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까처럼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런 사업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전라도 쪽은 제가 아직 좀 못 찾아봤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근데 혹시 양산 지원 사업을 만약 여러분이 찾는다면 비교 견적서 같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한 가지만 조금 더 보겠습니다. 양산 지원 사업을 볼 때는 비교 견적서 등을 가지고 좀 사전 컨택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양산 비용을 항목별로 산출한 다음에 사전 대응을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다시 들어가서 어떤 경우, 그 사업하시는 분들 경우 같은 경우는 금형 제작 지원이 있어요. 그러면 금형 제작 지원은 요걸로 받아요. 창업 자금은 요걸로 받아요. 생산 자금은 양산 자금 받아요. 그래서 사업을 세 개 합쳐 받아버리면 1, 2, 3이 어느 정도 커버가 돼요. 당연히 뒤에 내용도 커버안 되고, 이런 패키지 쪽은 또 디자인 쪽 지원으로 커버하는 경우가 있어요. 4개를 받아요. 그렇게 되면 양산 비용은 엄청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산 지원 같은 경우는 내가 하고 있는 창업 아이템을 따져봐야 되고, 중앙정부 사업으로 받을 수 있는 걸 최대한 받으면서 부족한 거는 지자체 쪽으로 최대한 받아본다. 그런 쪽의 가능성을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면 애목표까지는 받아봐야 되고, 이 부분이 혹시나 나중에 불인정이 되면 내 돈으로 토해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능하면 미리 기관분들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양산비를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도 저희가 예전에 어떤 한 양산했던 그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양산비 견적이 1억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대표님 어떻게 해요? 내가 이번에 대출을 1억 받았는데 1억을 양산으로 다 해버리면 나는 돈이 한 푼도 안 남아요. 이런 이슈들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럼 그런 경우는 이렇게 끊어서 좀 줄여봅시다. 우리가 6개월 정도만 정부 지원을 받아서 요 양산비 1억 나올 거를 한 정부 지원으로 한 5천에서 7천 정도만 받아보고 3천 정도만 부담하고 남는 비용은 마케팅 비용이나 다른 비용으로 써보도록 합시다. 이런 식으로 좀 방향성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제조업 하시는 분들 요즘 힘듭니다. 왜냐하면 양산비가 준 것도 아니에요. 양산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특히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이 회로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많이 듭니다. 근데 정부에서 그 부분을 많이 인정을 안 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가능하면 여러분이 소팅을 많이 해서 다른 사업에서 보조할 수 있는지도 찾아보고, 또 여러분이 창업 지원금을 받을 때 무조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항목을 나눠보면 받아볼 수 있는 금액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최대한 건져보자라고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속 시원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열심히 쪼개다 보면 좋은 답변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어렵지만 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28편 제조업 분야 양산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하고 같이 알아봤습니다. 같이 한번 또 이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하고 의견을 서로 또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